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166번 버스가 어제 오전 링컨 터널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최소 3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인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맨해튼 방면 링컨 터널 안에서 166번 버스가 앞에 가던 사설 버스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3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6번은 뉴저지주 버겐필드에서 출발해 테너플라이와 잉그루드, 팰리세이드 파크를 거쳐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터미널까지 운행하면서 평소 한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상자 중에 한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랜짓 측은 사고 버스에 60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부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돌 사고를 당한 사설 버스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중학교 8학년생 26명과 교직원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졸업여행차 맨해튼을 방문하던 길이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링컨 터널 일대에서는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설 휴교 헛 공약에 한인 커뮤니티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뉴욕시 공립학교 설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데니얼 스카드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 휴교일 지정 법안이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뉴욕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랑킴 의원이 상정한 같은 내용의 법안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토니 아벨라, 토비안 스타비스키 의원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학생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을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과 마가렛 친시 의원 등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설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올해 초 발효됐지만 휴교 여부는 각 학군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연간 180일의 수업 일수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2015에서 16학년도 학사 일정에는 설을 휴교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10,000를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 또는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정보가 미국과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예금이자 소득이 있으면 IRS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의 주영환 1차관과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는 어제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회사에 $50,000를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으면 미 국세청에 계좌 정보가 통보됩니다. 또 한국인이 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간 이자 $10 초과 예금 계좌 및 미국 내 원천 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연간 이자 $10를 현재 미국 금리를 감안해서 수시 입출식 계좌 저축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0에 해당합니다. 정보 교환은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 내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에만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 하며 되묻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설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뉴욕 퀸즈에 위치한 커닝엄 파크에서 열립니다. 민속 큰 잔치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더 익숙한 한인 2세와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놀이가 소개되고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원광한국학교와 원광복지관이 26년째 개최하고 있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지난해 3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뉴욕에서는 대표적인 가족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광한국학교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민속잔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뿌리를 찾게 해주고
한국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모토입니다, 사실. 특히 올해는 민속놀이 외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의 뮤지컬 며느리 방귀 나라를 마당극 형식으로 각색해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우야, 숨바꼭질 같은 전래 동요와 또 놀이를 통해서 배우들과 같이 함께 참여하고 보는 공연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통해 아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놀이를 이해하고 부모들에게는 모처럼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계입니다. 취업인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당초 7월 문호부터는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했었는데요. 6월과 비교해 6주나 앞당겨졌습니다. 2015년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15년 4월 1일로 6월과 비교해 6주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7월 문호부터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단 없는 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지난해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 5개월 등 급진전된 데 이어 1, 2월에 7개월, 3월에 5개월, 4월 4개월, 5월 3개월, 6월 6주 등 2015 회계년도 들어 9개월 연속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 이민과 5순위 투자 이민은 6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는 모든 부문에서 3에서 6주 진전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는 2007년 10월 1일로 1개월 진전됐고 가족 이민 2A순위는 2013년 11월 8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2순위 B는 2008년 10월 15일로 1개월 진전됐고 3순위도 2004년 3월 15일로 2주 개선됐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2002년 10월 22일로 가장 많은 6주가 진전됐습니다. 벌금 체납의 경우 원 벌금에 연체료까지 더해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뉴욕시가 체납 벌금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어제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가 발급한 티켓의 체납벌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가 발급하는 티켓의 벌금이 밀린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납자에게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벌금의 최고 25%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2년 이상 체납된 벌금은 15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83%는 환경조정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항목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공공소음, 업소 앞 인도 불결, 금지구역 내 오토바이 운행 등 다양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국은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90일 동안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중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간 쌓였던 연체료는 면제되고 벌금,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법정에 출두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연체료 사면은 물론 벌금의 2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안 경관 부족 현상이 뉴욕, 뉴저지주에서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 비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뉴욕 시경 자료를 인용해 현재 시경 내 인종 구성 가운데 백인은 전체 51%로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경관 34,631명의 절반이 넘는 17,789명이 백인으로 조사됐고 히스패닉이 9,271명으로 26.6%, 흑인 5,333명 15%, 아시아는 2,218명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 830여만 명이 백인 43.7%, 히스패닉 28.8%, 흑인 24.7%, 아시안 14.2%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소수의 경찰관 수는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런 불공평한 경찰관의 인종 비율이 앞으로 간부급 인종 구성에서도 백인 중심 현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빌 브렌튼 시경국장이 취임한 뒤
뒤 서열 2에서 3위인 흑인과 히스패닉 간부들이 잇따라 사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시안 경관 부족 현상은 뉴저지주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주민 가운데 한인은 51%나 되지만 한인 경관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OPT의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29개월이 짧다는 유학생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현재 최장 2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OPT 허용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연방상원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OPT 기간 연장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소위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에 현행 29개월을 더해 24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비스템 분야 졸업자에 대해서도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도 전공 관련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으로 인해 그간 유학생들과 관련 기업들은 이민 당국의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이와 같은 OPT 기간 연장안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26일이면 뉴욕시 공립학교 봄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남은 학사 일정 동안 해프데이 수업이 많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학사 일정에 따르면 6월 9일과 15일은 교직원 해프데이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오전 수업만 받고 하교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지는 리전트 시험으로 인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인 26일 역시 오전 수업만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남은 2주간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일찍 귀가하는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프데이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사물을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 리포트 작성이나 학사 자료 정리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칼멘 팔니아 시 교육감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은 무척 바쁜 시기라며 교사들은 수많은 문서 작업에 시달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의 구매력은 얼마나 될까요? 시장조사 전문업체 닐슨이 아시안 아메리칸의 소비 행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닐슨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구매력이 1년 사이에 5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미국 내 다문화 인구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닐슨이 오늘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적 결속력으로 미래를 추구한다라는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 보고서를 통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닐슨이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아시안 아메리칸의 시청률 위주로 통계를 낸 것과는 달리 식품, 음료, 건강 및 미용 카테고리 등의 보다 포괄적인 소비 행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the Asian community, there isn't a lot of data about what Asian consumers watch or buy, and that's what this report does. This report in particular focuses on what Asian consumers buy and their very high spending power and the opportunity with the Asian customer. 닐슨 측은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의 특징으로 문화에 대한 강력한 유대관계와 웰빙 식품과 음료, 건강과 미용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을 꼽았습니다. 31% more likely to eat organic foods and 22% less likely to allow junk food in the home. These are reflections of some of the insights that we uncover in the report that demonstrate this blend and this connection back to the inner well-being.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경우도 평균보다 23% 많고
피부 미용 제품에 대한 지출도 평균보다 7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메리칸은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컨텐츠 부문에서 타인종보다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닐슨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42%의 아시아나메리칸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등의 컨텐츠를 구매하고 31%가 온라인 쇼핑을, 또 29%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은 또 패널 모집의 모범 사례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소비 습관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업계와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자사의 아테게 아시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헐리우드 인근 한 도로 위에서 남성 2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운전 중 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로드 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인근 한 도로. 분노를 참지 못한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빼 왼쪽 차량을 주먹으로 칩니다. 잠시 후 운전자들이 밖으로 나와 주먹 다툼을 시작했고 다른 남성은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몇 차례 추가로 주먹을 휘두르며 상대 남성을 제압한 남성은 어느 정도 분이 풀렸는지 재빨리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이 같은 로드 레이지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생명까지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엑셀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누굴 쫓아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감정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그런 약간 한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많은 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고는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바빠진 현대인이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로드레이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할 때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급하게 가야지 되는데 누군가 갑자기 앞에서 끼어든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런 분노 운전은 평범한 회사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 평소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로드레이지로 1,500명이 숨졌고 현재 사상자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1년 징역형의 벌금까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로드레이지는 미국의 만성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유치원 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세상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사설 입시 학원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두 돌 남짓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색깔의 종이 접시 모으기, 의자 들어 옮기기 등을 성공하자 엄마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이곳은 한두 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면접 대비 학원. 12시간 수업에 우리 돈 60만 원이 넘는데도 지난해 500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因為佢喺龍年出世啦，咁出生率就喺香港出生率偏高，咁所以我就覺得競爭好大，咁所以想佢提升佢。 이른바 명문 유치원의 경우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 이런 유치원들은 면접 시험을 치러 원생을 선발하는데 같은 성별의 인형 고르기와 퍼즐 맞추기 등으로 지식 수준을 가늠하고 스스로 물 마시기, 줄 서서 기다리기 등으로 태도와 인성까지 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급기야 유치원 면접 기술을 가르치는 사설 입시학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即係我哋有一個專業嘅設計嘅課程咧，係特別課，譬如你考試需要做啲乜嘢，係配合翻嗰個課程嘅需要咯。 사실 홍콩에는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고 입학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난 유치원일수록 지원자가 더 몰립니다. This sounds to be many people said that this is a very good kindergarten. So everyone rushed to the kindergarten. I think that's created a problem. 설상가상으로 중국 본토인들까지 홍콩 유치원 입학 전쟁에 뛰어들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
2, 3살짜리 아이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입시학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원옥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미국 도시를 순회합니다. 길 할머니는 25일 출국해 12박 13일 동안 미국 4개 도시를 돌고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우선 클리블랜드에서는 연합 그리스도 교회 총회 워크숍에 참여해 강연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LA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뉴욕시가 티스푼 1개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고염분 음식 메뉴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모든 체인 레스토랑에서 하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한 음식 메뉴에는 소금통 모양의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9월 최종 도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하이브리지가 9일부터 일반 대중에게 재개장됩니다. 1970년대 초 폐쇄된 지 45년 만에 개장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지난 2012년부터 6,180만 달러를 들여 하이브리지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다리는 사람과 자전거 이용객들에게만 오픈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이 자동차 융자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모 씨는 지난달 18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센텐더 컨슈머 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업체가 자신에게 뉴욕주 최대 허용치인 연 16%를 상회하는 25%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소장에서 최소 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월요일은 선선한 가운데 간간히 흐리고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